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 후에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과일 한 조각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니까 비타민도 많고 몸에 무조건 좋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달콤한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이 되면 응급실에는 숨이 차서 헐떡이며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술을 드신 것도 아니고 상한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닌데 심장이 멎기 직전이 상태로 오시는 거죠. 원인을 파헤쳐 보면 범인은 바로 냉장고 속에 있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그 과일 하나가 나이 든 콩팥에는 치명적인 칼륨 폭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병원에서는 미처 다 듣지 못했던 진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10년 뒤 건강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첫째, 콩팥을 녹여버리는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려내는 기적 같은 과일 4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그 섭취의 골든타임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 이야기를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왜 나이 들면 과일이 독이 되는가? 본격적인 과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서글픈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장기들도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쌩쌩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노폐물을 쫙쫙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하고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하지만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필터는 낡고 막혀서 예전만큼 찌꺼기를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60대 이후의 콩팥 기능은 20대 청년의 절반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콩팥 기능은 토막이 났는데 식습관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고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배출되지 않고 피 속에 쌓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콩팥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입술이 뻣뻣해지더니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네,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목하는 4가지 과일은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목록입니다. 파트 2.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 첫 번째로 경고드릴 과일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참외입니다. 참외, 달콤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박스째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참외는 그야말로 칼륨 덩어리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로 회복제가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를 단숨에 넘겨버리는 양입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여름만 되면 가장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참외 때문입니다. 참외를 드시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입니다.
콩팥이 물을 잘 빼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참외에 엄청난 수분이 들어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소변으로 못 나가고 폐에 차오릅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혈압약을 드시거나 콩팥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참외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아니, 키위는 비타민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챙겨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키위는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칼륨 지뢰와 같습니다. 키위 100g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보통 키위를 드실 때 한 개만 드시지 않죠? 두세 개 깎아서 드시거나 주스로 갈아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섭취하는 칼륨량이 600mg을 훌쩍 넘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압약과의 충돌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서 안지오텐신 차단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 자체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 때문에 이미 칼륨 수치가 올라가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고칼륨 과일인 키위까지 들어온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키위를 갈아 드시다가 부정맥이 와서 쓰러지신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것이 독이 된 안타까운 경우죠. 세 번째, 물 대신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과일,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갈증 해소의 1등 공신이죠. 물 많이 마시는 게 좋다니까 수박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댐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적절히 가두고 나머지는 내보내야 하는데 노년의 콩팥은 이 수문 조절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때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과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일종의 홍수 상태를 맞이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결국 폐로 밀려 들어가 숨길을 막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참외와 비슷한 원리지만 수박은 섭취량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큰 조각으로 서너 쪽만 먹어도 물 두세 컵을 마신 것과 같으니까요. 야간에 숨이 차서 깨거나 아침에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붓는 분들이라면 수박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만큼은 제발 피해 주십시오.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냥 오렌지도 주의해야 하지만 주스 형태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우리가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그 안에 든 영양소가 농축됩니다. 문제는 나쁜 성분도 같이 농축된다는 겁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오렌지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보통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생으로 먹으면 하나 먹고 말 것을 주스로 마시면 오렌지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을 단 1초 만에 혈관으로 쏟아붓는 셈이 됩니다. 액체로 들어온 칼륨은 흡수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콩팥이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죠. 게다가 주스는 당분이 너무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혈당 스파이크는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이 끈적한 피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이 오렌지 주스를 즐겨 드신다면 그것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을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트 3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 자, 지금까지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으라는 거냐? 먹을 게 하나도 없네라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4가지 과일은 오히려 드실수록 콩팥 기능을 도와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우리 몸을 맑게 해주는 진짜 보약 같은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아서 당뇨에 안 좋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딸기는 콩팥 환자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축복받은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고 늙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독소와 싸우느라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엘라그산이 이 염증을 잠재워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도 100g당 150mg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아주 착한 편입니다. 하루에 7알에서 10알 정도 드시면 비타민은 챙기면서 콩팥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꼭지를 떼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셔야 비타민 손실을 막고 농약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파인애플입니다. 고기 드시고 소화 안 될 때 파인애플 드시면 쑥 내려가는 느낌 받아보셨죠? 그게 바로 파인애플 속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덕분입니다. 이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데 콩팥 건강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콩팥을 힘들게 하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이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숴서 콩팥이 일을 덜 하게 도와줍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세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파인애플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 조직의 부기를 빼주는 데도 탁월합니다. 칼륨 함량도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이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 말고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 국물은 설탕물이라 오히려 해롭습니다. 파인애플 가운데 심지 부분 질기다고 버리시죠? 사실 그 심지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습니다.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면 그게 바로 천연 소화제이자 콩팥 영양제입니다. 세 번째, 요산을 잡는 사냥꾼 체리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통풍과 요산입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뾰족한 요산 결정이 관절뿐만 아니라 콩팥에도 박혀서 콩팥 조직을 찢어 놓습니다. 이때 구세주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요산 배출을 돕고 통풍 발작을 줄여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체리를 섭취한 통풍 환자들의 발작 위험이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요산 수치도 관리하고 콩팥의 염증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인의 콩팥을 지키는 배입니다. 수박은 안 되는데 배는 왜 되냐고요? 배에는 수박에는 없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팩틴은 끈끈한 성질이 있어서 몸속의 독소와 나트륨을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대변과 소변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갑니다. 즉,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배가 대신 거들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배 껍질에 많은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식혀주는 해열제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몸에 열독이 쌓이고 갈증이 나는데 배가 이 열을 식혀주고 진액을 보충해 줍니다. 배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치아가 안 좋으시다면 배를 끓여서 배숙이나 배차로 드셔보세요. 칼륨은 더 줄어들고 유효 성분은 농축되어 콩팥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약이 됩니다. 파트 4. 콩팥을 살리는 과일 섭취의 골든타임과 5대 원칙. 좋은 과일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과일도 먹는 타이밍과 방법이 생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대 원칙만 지키셔도 콩팥 수치가 안정되고 몸의 부기가 빠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원칙,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가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과일을 드십니다. 금사과라는 말 때문에요. 하지만 위장과 콩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공복 과일은 부담스럽습니다. 과일의 산도가 위벽을 자극하고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식사를 하시고 위장이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드시는 과일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에는 냉장고 문을 잠그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과일 깎아 드시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밤이 되면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자는 동안에는 소변을 덜 만들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늦은 밤에 수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고 다음날 얼굴은 퉁퉁 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과일도 끊으십시오. 세 번째 원칙, 하루 총량은 200g을 넘기지 마세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자?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칼륨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200g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딸기는 7알에서 10알, 배는 반쪽, 사과도 반쪽 정도의 양입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 무조건 30번 이상 씹으십시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과일을 대충 씹고 넘기면 위장이 그걸 소화시키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입안에서 죽이 되도록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의 효소가 1차적으로 소화를 끝내주기 때문에 위장도 편하고 콩팥도 편안하게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약 먹고 2시간 뒤에 드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과 과일이 뱃속에서 만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약 성분과 과일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뒤에 과일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파트 5 결론 및 마무리.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과일이 때로는 독이 되고 잘 골라 먹으면 약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70%,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소리 한번 안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콩팥을 괴롭히는 참외, 수박, 오렌지 주스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콩팥을 위로해주는 딸기, 배, 체리 같은 과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아침 식후 1시간 꼭꼭 씹어서 적당량만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일주일 뒤에는 아침 붓기가 빠지고 한 달 뒤에는 피로가 사라지고 1년 뒤에는 병원에서 어르신 콩팥 수치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라는 기분 좋은 칭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밥상 머리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튼튼한 지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혹은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건강도 2배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